울리기 시작하고 신방에게도 서서히 신명이 오른다. 신과 신방과 민초들이 만나게 되는 자리. 이 구파는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는 송당마을의 신과 세제다. 제주에서 행해지는 모든 굿의 원류라고 전해지는 이 굿은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좋은 날을 택해서 치러진다. 굿판에 쌓인 정성과 간절한 기원이 점점 절정을 향해 가면 비로소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굿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시작하고 풀고 끝을 맺어왔다. 제주의 굿. 그것은 제주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제주 사람들은 굿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며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제주시 업한장. 업한장 한 곳에 걸려있는 깃발에 용과 거북이가 그려져 있다. 전설 속에 존재하는 용과 거북이는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오늘은 칠머리 당굿 영등 환영제.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면 어김없이 치러지는 굿으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영등굿이다. 상위에 놓인 신들의 신이들. 오늘 굿에 모셔지는 신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본향당 신인 도원수 감찰 지방관과 영등대왕, 남당 할마님과 하르바님. 제주의 마을마다 본향당 신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음력 1월 중에 본향당 신을 위한 굿을 한다. 하지만 이곳 칠머리당에서는 영등신을 위한 굿에 본향당신을 청해 대접한다. 예로 1만 8천 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제주. 당오백 절오백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제주 사람들은 무당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 제주의 자연은 변화무쌍하다. 이곳에서의 삶은 자연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야만 가능했다. 제주의 자연은 사람들에게 이롭지만은 않았다. 자연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초자연에 기대어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곳에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 맞게 신을 필요로 하고 또한 모신다.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제주인들에게 바다란 삶의 터전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깊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아야 하는 해녀들은 언제 숨이 다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제주도는 그 환경 풍토가 사람이 살기에 각박해서 삶이 어려웠다고 하는 점, 또 역사적으로 수탈을 당해가지고 살기가 어려웠던 점, 이렇게 살기 어려웠었으니까 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초자연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심리, 이것이 제주도 굿을 성황하게 만들었겠죠. 지난 80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칠머리 당굿.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종합예술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신화, 무용, 연극적 연기 등의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굿을 보며 즐거워한다. 초감제로 시작이 되는 제주의 굿. 초감제란 신들을 청하는 의식이다. 굿하는 장소를 신에게 알리기 위한 신방은 노래를 하는데 이것을 배포도업침이라 한다.
신을 청해드리기 위해 서로 붙어있던 하늘과 땅이 떨어지고 별과 달이 생긴 천지개벽부터 이 땅에 국가가 생길 때까지의 역사를 차례차례 노래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본풀이라 한다. 산배포 물배포 일반적으로 굿하면 제의적인 것이라고 또 종교적인 행위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제의적인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풀어 헤친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축전적인 성격도 상당히 많이 함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의적인 제차와 여흥적인 그런 라이센스적인 제차가 같이 어우러지는 의미는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신에게 내가 무엇을 드린다 또는 신에게서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속 행위 속에는 신과 내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등적인 사상이 같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죠. 신과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 그것은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굿판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굿의 내용 구성은 신앙민들의 문제를 신방이 굿판에서 푸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풀어내는 것이다. 배포 도업침에 이어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신에게 설명해 나간다. 그리고 연유닦음을 통해 굿하는 이유를 신에게 고해 올린다. 제주도 제주시ang 도지사님 양강인 독민들 제주시ang 건입동 여러 신앙민들이 모여 정성 들여 제상을 차리고 신을 청해 즐겁게 한다. 그 대신 사람들은 신에게서 한 해의 무사를 약속받고 싶어하고 한 해 동안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환양시 허울링이고 우다른 송별 대쟁일로 올리정 영등신 신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방 감찰관인 칠머리 당군의 본향당신의 신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요항맞이를 할 때 그 동해용궁이라든가 용신에 대한 어떤 신화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칠머리 당굿의 내용은 분명 바람의 신인 영등신 신화와 그 다음에 지방감찰관 도원수인 칠머리 당굿 본향 당신의 신화를 가지고 그 내용이 극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풀이를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설화이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은 특별히 전해오는 교리나 경전이 없다. 본풀이 속에 모든 게 전해 내려온다. 신방을 통해 노래 불려지는 본풀이를 들으면서 신의 성격을 짐작하고 지나온 역사를 만나게 된다. 강남 같은 제병동 1년 나뉘면 예전동 천장홍공 인간은 탄생할 때 석하열애한 국덕운으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함께한 무속신앙. 기록할 문자도 없던 그 시절을 지나 현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속신앙이 민초들의 신앙이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이 늘 탄생하면 우리 한돈성 천몰랑 부모공을 볶아봉공 해년이 점수 어붕일동기양 주상이요 받은 공상윤대양 해야만이다 굿판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노래로 불려진다. 노래라는 형식을 빌어 신과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악적 의미라든가 문학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학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한계 경험적인 깊은 어떤 정서가 그러한 사설 속에 밀도 높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제주도 본풀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적으로 볼 적에는 다양한 음악 구성이 특히 가락적으로 본풀이를 낭창할 적에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주도 본풀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이야기하는 식으로 낭창된다기보다는 비교적 이런 인토네이션, 억양을 넣어서 다양한 각도의 발성을 구사해 줌으로써 음악적인 효과를 상당히 돋보이게 하고 있죠. 감찰이방과 도와줘서 유황 해체무예한 굿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여러 제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차가 도액마금이다. 도액마금이란 마을 전체의 액을 막아 행운을 얻게 하는 의식이다. 나만이 잘 살고 무사한 게 아니라 이웃과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마음, 우리네 가슴에 흐르는 공동체 의식이다. 해상에 댕기는지 넉날열 혼날열 막아주고 해상에 풍화를 이뤄주고 마른 데 짜선 말풍이 안돼 도행 막아주고 신방은 올 한 해 마을민 모두가 별탈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신에게 기원한다. 모든 일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듯 신의 보살핌 아래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신을 청하는 과정에서 신이 오는 문을 신궁문이라 한다. 신궁문이 열리면 행여나 신이 오시는 길에 부정이 있을까봐 새도림을 한다. 새도림은 나쁜 것, 즉 부정한 것을 쫓는 의식인 셈이다. 고성진 소미의 노랫가락에 맞춰 사람들은 함께 동참을 한다. 모든 굿에는 좋지 않은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깔려있다. 신칼을 들고 신앙민들에게 다가선 소미. 행여나 잡귀 잡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신앙민들의 부정을 쫓아낸다. 신칼점을 보고 소미가 술을 뿜어대면 신앙민들은 감사의 절을 한다. 새도림이 끝나면 소미는 댄잎으로 술을 뿌려 신을 대접한다. 댄잎은 신의 숟가락과 같다. 본풀이에 보면 음악을 담당한 신과 악기를 만드는 신이 의형제를 맺는다는 내용이 있다. 굿에서 노래와 연물은 불가분의 관계다. 제주굿의 연물 소리가 청아함은 바로 이 설쇠 때문이다. 무악기들 역시 제주굿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한 요소다. 꽹과리 대신 설쇠가, 징 대신 대형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경우에 이 북소리 같은 경우, 즉 가죽으로 만들어진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여자분들의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아이를 잉태한다든지 그것을 출산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쇠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 남자를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제주도 악기의 그 연주 형태로 볼 적에 제주도는 설쇠보다는 북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놓고 보면은 그만큼 제주도 문화가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여성적인 것이 강화된 그러한 문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무속의 악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춤을 춘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제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몸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슬픈 봄풀이를 풀고 나면 슬픈 몸짓이 나오게 된다. 격렬하게 추어지는 이 춤은 도랑춤. 군문 열기를 할 때 추어지는 춤이다. 봄풀이 속에 신의 성격에 따라 춤의 격렬함이 더해진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지켜보는 이들은 신방과 더불어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 제주굿의 춤은 위아래로 뛰는 동작이 없다. 수평으로 사뿐사뿐히 발모양을 한다. 수평적인 발걸음으로 획획 회전하는 모습. 이 또한 제주굿에서만 보인다. 신방의 춤사위를 통해 제주인들의 유순하면서도 강인한 심성이 드러난다. 굿을 하시는 분들이 다 춤 어떤 사이가 다른데 실제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 한국 민속춤이라 해서 무당춤이라 해서 이게 지금 그 춤추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있고 각 지방마다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특히 더 제주도 지금 칠머리 단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주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게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안무자에서 손이 대어지지 않고 그리고 춤추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굿하는 그 옛날부터 해왔던 그 굿의 어떤 형태들, 몸짓들, 손짓, 발 모양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춤사위 중에 가장 독특함을 바라는 가락춤. 가락춤은 신방이 앉은 자세로 손목을 까딱까딱 꺾으면서 춘다. 군문 열기를 할 때만 추어지는데 신칼점의 점괘가 잘 나오면 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추기도 한다. 굿을 하는 내내 신방의 손을 떠나지 않는 신칼. 신칼은 굿의 한 제차에서 다음 제차로 넘어갈 때마다 신의 의견을 묻는 중요한 도구다. 만약에 점괘가 안 좋으면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신칼점을 친다. 신방들에게 무구는 신분증과 같다. 대대로 전해오는 무구들은 매우 귀한 것이며 제주 신방들의 정통성을 의미한다. 신방들에게 무구는 조상을 의미한다. 제주 무속의 신방들은 무구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의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통역관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와 흔적이 머무는 곳, 나뭇가지에 실과 천을 매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소원했을까? 가슴속에 깊은 애환을 얼만큼 씻어낼 수 있었기에 이곳을 찾았던 것인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무속은 소원을 기구하면은 그 효험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식은 신에 대해서 기원만 했지 기원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하는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속에서는 그것을 신방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니까는 그것으로 이제 마음의 위안과 생활의 그 재활력을 얻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기대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가르쳐주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것이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신방의 입을 통해 무엇인가를 끝없이 확인하고자 한다.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믿음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모양이다. 영등신은 겨울의 스산함을 뒤로하고 봄 소식을 전하는 신이다. 제주의 봄은 영등신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영등신은 제주 곳곳에 풍요의 씨앗을 뿌리며 오는 것이다.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 복덕회. 제주도로 들어오는 영등신이 가장 먼저 들리는 포구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해서 2월 초하루에 귀덕 금령등제에서는 나무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해 제사를 지냈으며 이를 연등이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영등신이 영등달 그러니까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2월 15일 날 나간다 하고 그 사이에는
영등신이 들어오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해산물, 특히 그 뭐 소라라든가 이걸 다 까먹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한 해의 바다 농사를 준비하면서 바다밭을 비워둔다는 의미가 있고, 그 빈 바다밭을 다시 경작해서 새로 씨를 뿌린다는데, 그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 북지죽은 한림읍 수원마을의 영등당. 예전에 제주 전역에서 영등굿이 가장 먼저 치러졌다는 이곳. 수원당을 시작으로 하여 영등시는 보름 동안 제주 전역을 돌았다고 한다. 바닷속을 돌고 중산간 마을들을 거쳐 한라산 구비구비마다 풍요의 씨앗을 뿌렸다는 영등시는 바람의 신이며 농업의 신이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영등시는 바다의 신으로 모셔진다. 땅이 척박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웠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풍부한 생산물을 제공하는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의 영등굿은 무당이 개입하지 않은 개인 신앙이다. 하지만 제주의 영등시는 신방이라는 사제자를 내세워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굿이다. 같은 신이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사회적 조건과 생업수단이 형성한 굿이기 때문이다. 제상에 차려진 제물 속에는 신의 성격과 마을의 음식 문화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음식은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된다. 다른 마을의 영등굿과 달리 칠머리 영등굿의 제차 중에는 본향들미 끼어 있다. 이것이 칠머리 당굿의 특징이다. 본향당신을 중시하지 않고 영등신을 중시하여 영등굿을 하는 것은 건입동의 어촌적 성격에 기인한다. 또한 여러 제차 중에 연극적 색채가 가장 짙은 것이 본향들미다. 초감제가 끝나고 본향당신이 들어올 군문이 열면 신방은 팔찌거리를 한다. 신방이 입은 의상과 팔찌거리를 보면 본향당신인 도원수 감찰지방관이 무예에 능한 신임을 짐작해 둔다. 요란한 음악에 맞춰 술을 뿜는 신방과 소미, 본향당신을 따라온 여러 잡신들을 대접하는 행위다. 신방이 2개의 신칼을 가위 모양으로 하고 활을 쏘는 모습을 한다. 온몸을 떨면서 신들린 사람처럼 제장으로 들어와 몸을 한 바퀴씩 획획 돌리는 순간, 바로 본향당신이 제장으로 들어오는 엄숙한 순간이다. 바람의 신인 영등신 신화와 그 다음에 지방감찰관 도원수인 칠머리당굿 본향당신의 신화를 가지고 그 내용이 극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등신 신화에서 이야기할 때 영등신이 강남 천자국에서 어떻게 꽃 구경 와가지고 한라산에 씨를 뿌렸다 하는 그런 신화 내용이 그 자체가 세번맞이 준비를 하는 영등굿의 그 제차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본향 당신으로서 마을 공동체 신으로서 본향이 들 때 본향 들매는 아마 그 감찰 지방관 도원수 그 본향 당신의 신화가 내용이 되어서 그 본향 들 때는 그 화살을 쏘는 흉내를 낸다든가 아마 이러한 것으로 그런 것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본향등과 더불어 연극적 색채가 짙은 또 하나의 제차는 정대호다. 청해 들인 신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신칼로 산판에 담긴 쌀을 제장 이곳저곳에 뿌린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쌀알은 1만 8천 신들을 의미한다. 영등 방영등 성방영등 소령영등 후장영등 옛날 선성. 인간 세상과 마찬가지로 신들을 청할 때에도 높은 신부터 차례로 청한다. 많은 신들을 청한 후 신방은 자신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선생들을 청한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언제나 목이 메인다.
팔자를 그르친 사람들. 예전과는 다르게 문화지킴이로서의 긍지도 생겼건만 보통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그토록 서러운 것일까. 건네받은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방의 모습에 왠지 코끝이 시큰하다. 구판의 재미거리 낯가시리. 봄풀이를 보면 시루떡은 강림초사가 앉았던 방석이다. 소미 셋이서 시루떡을 번갈아 높이 던져 올렸다가는 받으면서 흥겹게 논다. 신들을 즐겁게 놀리는 것이다. 구경하는 이들도 재미있기는 마찬가지다. 굿이 춤과 노래로 신들을 즐겁게 한다면 낙하시리는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제차다. 굿에서는 돈을 주고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의례가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인정이다. 굿이란 단순히 감사를 전하는 형식은 아니다. 신을 즐겁게 하였으니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서로 간의 기대에 기초하는 것인데 신에게 인정을 바침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중요한 건 정성이라는 우리네의 소박함이 느껴진다. 1년에 한두 번 쌀밥 구경하기도 힘들던 시절, 떡은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었다. 신이 먹은 떡을 나눠 먹으면서 사람들은 따뜻한 정을 나눈다. 어부와 해녀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영등굿에서 가장 중요한 요왕맞이. 요왕맞이란 요왕신이 들어올 요왕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요왕질침이라고 하는데 영등굿의 백미라고 불리는 제차이다. 바닥에 널브러진 해초는 무성한 바다숲을 의미한다. 무성한 해초를 베어낸 신방은 대가지를 손에 들고 치우는 모양의 춤을 춘다. 요왕문을 도는 것이다. 요왕길에는 돌뿌리 또한 만만치가 않다. 신방은 돌멩이를 깨는 신용의 춤을 추며 지면을 고른다. 돌멩이를 치운 지면이 고르지 못하다 하여 신칼을 가로들고 밀어 닦는 신용의 춤을 춘다. 닦아놓은 길에 먼지가 일어 술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다. 뿌려놓은 물에 신이 미끄러질까 걱정하여 띠를 한 줌씩 뿌린다. 인간들의 대접을 받기 위해 신이 세상으로 나오는 길은 무척이나 멀고 험하다. 그처럼 험한 길을 신방은 노래와 춤을 섞어 즐거운 마음으로 닦아나간다. 길이 잘 치워지는지 신칼점을 칠 때마다 신앙민들은 가슴을 졸인다. 백순새를 거리로 와보니 야영등 손맞이로 선왕님 내가 너리저 오는 길에 기드면은 발자취 소리가 와상바상 소리를 나고 요질도 못쓸 길이루고라. 어떤 길을 닦아드리면 요항선왕님 내가 너려가면 요왕신을 모시고자 사람들은 정성을 다한다. 그 정성이 갸륵하여 요왕신은 제장을 찾아오는 것이다. 요왕길을 닦는 제차 역시 연극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또한 요왕 질침 속에는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제주인들의 강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다. 나부 다리도 노래가 새하얀 종이 조각을 뿌려서 나비다리를 놓으면 요왕길의 험한 것들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험한 길을 하나씩 닦을 때마다 신방은 신칼점을 쳐서 결과를 알아본다. 굿을 하는 데 있어 신을 모시는 차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반복되는 제차를 통해 신들의 성격과 굿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영등굿에서 영등신은 마지막에 모셔진다. 굿을 하는 제장이 가장 성스럽고 사람들이 숨죽여 바라보는 가운데 요왕신을 모셔오는 것이다. 단순하게 제차상으로 반복한다라는 의미로 물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신들의 격을 분리함으로써 그 해당 굿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보아집니다. 영등굿 같은 데서 가장 뒤에 모시는 신, 이게 요왕맞이에서 모셔지는 영등신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굿이 점점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새롭게 신을 모시는 차원으로서 다시 제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굿이 전개 과정상 아주 그 단계가 점차적으로 상승되는 효과를 위해서 이런 제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장에 매달린 지전과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굿장에서 이것들은 보통 종이와 천조각과는 다르다. 신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을 대하듯 깃발을 어려워한다. 지전과 깃발과 더불어 굿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닭이다. 액막이용이다. 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대신한다고 믿는다. 굿이 막판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짓싸기를 한다. 자기가 차려온 제상을 적당한 자리에 옮겨놓고 백지에 여러 재물을 조금씩 쌓아놓는다. 요왕신목, 선왕신목 이외에 집안에 따라 죽은 영혼의 수만큼 지를 싼다. 그래서 집집마다 싸는 지의 수가 다르다. 바다에 가도 잘 물건도 하영 배우고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달라고 이렇게 공드리는 거요. 지싸기가 끝나면 모두가 싸놓은 지를 챙겨 바닷가로 내려간다. 제각기 마음에 드는 자리를 잡고 정성껏 쌓은 지를 바다를 향해 던진다. 한 해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빌고 식구들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것이다. 바다를 중심으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긴밀한 유대감과 가족 중심의 전복이 중심이 된다. 지드림 속에 가정을 지키는 것을 최대의 임무로 알아온 전통적 여성의식이 깔려있다. 사람들을 어우러지게 만드는 노래, 서우제 소리. 사람들이 닻을 감을 때나 멸치를 흘릴 때, 한여름 안악들이 김을 매면서 불렀던 노래. 무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로 많이 불린다. 사람들은 흥겨운 가락을 통해 힘든 노동을 이겨내는 것이다. 서우제 소리 한 소절 한 소절에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다. 석살림 굿이라는 것은 역시 신을 맞이해서 인간이 신과 더불어 즐겁게 논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통 거기에는 춤과 노래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노래는 탐불 소리와 서우제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탐불 소리라는 것은 집안의 조상들 중에서 그 종교적인 계통에서 있었던 그러한 조상이라면 탐불 소리를 하는데 보통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어업을 한다든가 물질을 한다든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하거나 목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집안에서는 보통 서우제 소리를 해가지고 신을 맞이하는 노래로서 부릅니다. 한국을 땀포 쟁간을 한거 한번 죽어지면 그만이고. 서우제 소리와 더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덕담 소리. 덕담 소리 속에는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한 세상 살며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는 이들도 가는 세월을 잡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노래한 덕담 소리. 구구절절이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노래다. 죽어가는구나 일정생 이정생 삼정신도 한번 죽어지면 그만이고 굿을 통해 사람들은 가슴속에 한을 씻어낸다. 그것은 말 못할 사연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닐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덕스러움도 못된 양반들의 갖은 횡포와 수탈도 가슴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던 민초들. 사람들은 인생 무상과 새옹지마를 읊어대는 신방의 노랫소리에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저 길로 다님도 아니 오는구나 야 젊은 소년들아 뱅바를 보고 성해롱 말라 나도 어제 청춘이더라마는 오늘 백방 때웬 말이야 굿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의 연극이지만 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차가 영감놀이다. 영감이란 도깨비 신을 이야기한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도깨비 신앙이 있었지만 현재는 제주도 굿에서만 그 모습이 남아있다. 영감신은 잘 대접하면 거부가 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순식간에 피해를 주는 신으로 믿어진다. 영감놀이의 매 순간마다에는 깊은 해악성이 담겨있다. 본토에서 좌천되거나 귀양 온 양반들에게 제주도는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현실에서 양반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노래와 춤을 통해 그 한을 풀었던 것이다. 놀이를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고 달래고 얼러서 자신들의 곁에서 떠나보냈던 사람들. 제주 사람들의 기계와 유머스러움, 힘든 현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깊은 해악성과 여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한판이 바로 영감놀이인 것이다. 지금 영감놀이 부분도 영감놀이도 실은 제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등굿에서도 전승되지만은 배를 만들어 띄우는 그런 선악굿 같은데 또 나오는 놀이굿인데 이것도 실은 하나의 그 축제로서의 연결된 놀이로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영감들은 원래 제주도 신이 아니고 육지부의 팔도에서 모여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에 해석한다면은 제주를 몰려오는 관광객과 제주인들이 같이 어울리는 현대적 감각이 해석이 거기에 가미된다면은 아주 좋은 놀이로서 영등굿의 마지막 그 양마의 놀이와 더불어서 충분히 민속예술로서의 승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모든 행사에서 하나의 놀이문화로서의 전승도 아주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에 알려진 양마희. 양마희는 오래전 북제주군 애월등지에서 영등굿의 마지막 제차로 행해졌다고 전해온다. 양마희란 떼배놀이로서 일종의 보트레이스다. 사람들은 모형배에 재물을 싣고 먼 바다로 떼배를 저어 나갔다고 한다. 선두를 달리는 떼배가 한 해의 풍어를 맞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풍어를 위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을 것이다. 또한 포구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양마희는 영등굿의 마지막에 배방선으로 보여지고 있다. 넓고 깊고 때론 아름다운 바다. 하지만 종종 위험한 삶의 터전 제주바다에 모형배가 띄워진다. 배방선이다. 영등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순서다. 이것을 끝으로 영등굿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영등신은 정중하고 극진하게 대해야 하는 대상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거슬려선 안 된다. 댕기다 높은 파도
집배에 타고 있는 건 영등신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원과 소망이 함께 실려 있다. 그것은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 진정한 화해와 조화인 것이다. 나김없인 영이여 오늘은 상당걸 중당걸 하단걸 재민수한 나이 노즈세야 저순들 한집님전 영등대왕님전 재민공연 밭쯤 수드다 저방당을 지를 사우마 칠성판퉁에 지어 댕길지라도 댕기당 높은 파동 만나이기 맙생하고 높은 절곡에 푸른 풍파 만나긋 저순들 걱정될 일